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가 이겼다. 분양가 다시 낮아진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중요한 답변이 많아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실거래가 조작 의혹입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2020년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는 두 건 중 한 건은 최고가 거래더라. 한마디로 최고가 실거래된 것처럼 띄워놓고 실제적으로 취소시켜버리면서 그 아파트 시세만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울산, 인천, 제주, 세종, 전남, 대구 등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실거래 조작은 언제 활용하나요? 호가가 많이 올라서 거래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수자, 매도자 줄다리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이때 이 실거래가 조작을 많이 활용을 해요. 또한 타 지역이 오른 호가를 우리 동네도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런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게, 보통 어느 아파트 단지든 매수자는 붙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단기간에 호가가 올라가면 매수자가 더 안 붙어요. 이때 실거래가가 최고로 찍혀버리면은 더 비싼 가격에 실거래가 찍었다고 호가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그래서 매수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물론 계약 체결 이후 단기 급등한 지역은요, 집주인이 배액 배상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4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6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최고가 4억 5천에 매도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 체결해서 4,500만 원 이제 받았습니다, 계약금. 그런데 1억 5천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계약금 그냥 4,500만 원 배액 배상해버리고 그냥 내가 이 집 계속 보유하는 게 1억 이등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를 이제 찾아보자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에서 신고가 11건이 한꺼번에 취소되면서, 자,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분명한 부분을 이제 무엇인가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주로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작정 용도로 이것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야, 이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강력 조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의 동의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기적 협력해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기조와의 면밀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단속이 굉장히 쉽거든요. 매수자나 매도자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하면 됩니다. 계약해서 실제로 돈이 갔냐, 배액 상환했나, 이 부분을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은 뭐 처벌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뭐 국토부 장관이 처벌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그랬더니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EPI의 실거래가 신고로 전화를 한대요. 현재는 이제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당일 신고로 전화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잔급 지급 등은 공공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다르지? 별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요구하는 게, 야, 등기 기준으로 해라. 등기 치고 나서 취소하는 경우 없잖냐. 등기해서 실거래가 신고하게 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등기 기준으로 하면 솔직히 이제 거래 내역 파악하기가 좀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부분은 좀 국토부에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처벌 규정이라도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답변대로 제도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오늘 메인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요, 서초구 레미안 원밸리를 언급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더 오히려 분양가가 급증한 것을 지적했어요. 야, 니들이 공시가격 올려서 그런 거 아니냐. 공시지가 올리니까, 자, 보유세 얻으려고 공시지가 올리니까 니들이 만든 분양가 하락 제도가 뭐 이제 유명무실해져 버렸잖냐. 자, 공시지가 올리는 거 나쁜 것이지. 아마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말대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 이것을 만들었을 때 허그의 고분양가 통제보다 5에서 10% 낮출 목적으로 맞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16% 가까이 더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이에 변창훈 장관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토지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우리가 보유세 올리려고 공시지가 올린 거랑 관련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는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한마디로 과거 허그의 분양가 보증보다 16% 오른 고분양가 논란, 물론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분양가 책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택지비는요, 감정평가 기준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택지 가산비가 들어가요. 자, 이 감정평가 기준을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의 분양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제 민간 건설사에서 계속 분양을 미루는 부분이죠. 이건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같아요. 자, 건축비 같은 경우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 가산비가 들어갑니다. 야, 이 건축 가산비는 뭔가요? 예를 들어 층간소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라멘 구조, 기둥식 구조로 만들면은 건축비를 더 쳐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쳐서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를 만드는데, 자, 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품을 빼려고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많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반영을 금지시켰어요. 한마디로 이 토지를 개발했을 때 신축 아파트가 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이익을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정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초구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2.6% 오르니까 분양 가격도 올랐네. 그래서 야당 의원의 지적이 저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창훈 국토부 장관은요, 이런 식으로 택지입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기존의 허그 분양가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편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높은 분양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감정평가 방식을 개편하겠다.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는 솔직히 지금 알 방법은 없어요. 한데 전 개인적으로 하는 김에 공공택지,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너무 높게 책정되니까 조성원가 연동 방식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바꿔주면 저 진짜 국토부 장관 팬할게요. 그런데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를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 의지는 많아 보이질 않아요.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가 올라간 부분을 변창훈 국토부 장관은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의지가 있었으면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도 안 바꿨겠죠. 그것까지 올려버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의 너무 많은 반발에 직면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스탠스를 바꾸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편이 된다면요, 하남, 과천, 서울 지역, 광명 지역의 분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바꾸면은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커져 버리거든요. 이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은 지금 70에서 한 90%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 75%에서 85% 사이에서 측정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더 낮춘다 그러면 이 두 개 간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허구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도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대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 조합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청약 대기자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또한 둔촌주공 분양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검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이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검토해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등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4년에서 8년 정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면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보유 단계의 세금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 조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 이제 임대 사업자 등록 당시에 그 주택이 공시가격 6억 이하 기준이면은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은요, 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안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자, 그럼 기준 시가가 6억이었다가 그 이후에 6억을 훌쩍 넘었어요. 합산 배제 될까요? 안 될까요?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가 15억, 17억 아파트 2016년, 17년 이전에는 공시가격 기준 6억 이하가 많았었거든요. 야,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종합부동산세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매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은 좀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기간을요, 말소 이후 일정 시점 이내에 매도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걸 제한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 말소 이후에 2년 이내에 팔 경우에 이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3년 이내에 팔 경우에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 인상 결정 이후에 많은 무주택자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그 반발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나오면요, 저희가 쉽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